자, 오늘 강의 미적분원 몇 센수학 10단원 정적분. 이 강의 영상을 다 완성되고 나서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미적분원에서 정적분을 제일 먼저 찍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재수생 그 학생, 이 유튜브 강의를 봐야 될 학생이 봐야 될 영상도 아닌데 내 학생들이, 내 고딩들, 아유 이 자식들아, 선생님이 오죽하면 유튜브 강의를 니네를 위해서 먼저 이걸 찍겠냐. 아직 재수생 강의도 다 안 찍었는데 많이 보시고 충분히 실제 수업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님들이 원하는 것만 당겨보지 말고, 나도 물론 생각나는 대로 강의하겠지만 그래도 이 단원을 보고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면은 님들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거를 거 없다 생각하고 딱 그 안에서만 들으세요. 자, 정적분. 정적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봅시다. 다 구분구적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란, 일반적으로 적분 단원에서는 스몰 fx, 이 소문자 fx를 적분하면 라지 fx인 대문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별 말 없으면 둘은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랬을 때 계산은 b 는 거에서 a 는 거를 서로 빼주는 게 정적분이죠. 이거와 관련돼서 구분구적법을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지, 그치? 설명이 되게 길어질 겁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최대한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볼게. 영상이 지금까지 찍었던 것 중에 제일 긴 게 100분짜리거든? 명제? 수학2 명제가 100분짜리로 제일 긴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간 반 안에 끝날 수 있게 한번 찍어봅시다. 구분구적법. 지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찍고 있는 거라 정신없네. 저 선거 유세 노래도 정신이 없게 하고 나도 지금 정신이 없고. 자, 구분구적법이란 그 원리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 님들이 공식으로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몇 가지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도 구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해봐야 오각형 어차피 삼각형과 사각형의 합으로 구하는 거지, 오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N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시오 하면은 삼각형, 사각형밖에 없어. 생각보다 우리는 도형 문제를 많이 접해왔지만 도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면적에 대해서는. 구분구적은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 이런 미분과 적분이 발달되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최소한 16, 17세기 뭐 이 정도쯤 아니겠니? 그쵸? 그때 당시 유럽의 귀족층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서로 누가 더 똑똑한지 그런 걸 막 논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가지셨지만 그 덕에 우리는 문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야. 너무 쓸데없는 그 표현 이해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으니까. y는 fx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x좌표가 a인 곳에서 b인 곳까지 수직이죠, 수직. 요 내부의 면적을 너네가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보니까 그 당시 그 귀족님들께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나씩 할 겁니다. 한계는 없다고. 내가 못 풀 문제는 없는 거야. 하다 보면 풀린다고. 풀 때까지 풀면 풀려요. 그런 집념이 있단 말이에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당시 이런 생각했겠지. 어떻게든 수를 써보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 도형의 넓이는 모르겠는데 이 도형의 넓이와 비슷한 것을 찾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게 바로 나 지금 카페 왔니? 나 오늘 이따 10시에 카페 수업 있는데 어떡하냐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자, 요 사이의 거리는 b-a죠. 요 x축을 n등분을 합니다. 유튜브에 남기는 거니까 이쁘게 좀 쳤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이 영상부터는 영상의 화질은 똑같은데 영상 화소수를 좀 줄였습니다. 렉이 안 걸리길 바랍니다. 나 지금 재촬영해야 될 게 두 과목 정도인, 2단원? 3단원 정도가 있는데 그 3단원어치 재촬영이 한 3시간 넘거든. 좀 힘드네요. 오늘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자, 일반적으로 n등분을 했을 때 이 두 선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한다면 약간의 오차들은 있겠지. 그치? 아이고. 약간의 오차들은 있겠지만 내가 구하고자 했던 넓이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구분구조법 생각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더 많이 쪼개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쪼개면 그림을 또 그리면 귀찮으니까 이따가 설명하다가 더 많이 쪼갰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님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구분구조법은 이 안에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서 원래의 넓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n등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밑변, 모든 직사각형들의 밑변의 길이는 같고요. 그게 전체 길이의 n분의 1이죠. 자, 이 경우는 지금 그림이 오른쪽 점 버전이에요. 화난다. 내 집을 잘못 구했어. 너무 대로변으로 구해놨어. 아무튼 오른쪽 점 버전인데 이 오른쪽 점 버전이 뭐냐면 한 직사각형을 봤을 때 왼쪽 점, 오른쪽 점 중에 오른쪽 점에 있는 y좌표를 높이로 썼다 해서 오른쪽 점 버전이야. 왼쪽 점 버전은 이렇게 낮게 가는 게 되겠지, 이 그림에서는.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A1, 이 사각형의 넓이를 A2라고 했을 때 A1의 넓이를 찾아보자면 모든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였다. 높이는 y좌표인데요. A에서부터 한 칸 가는 y좌표잖아. A에서 n분의 b-a만큼 딱 한 칸 갔을 때를 대입하는 y좌표입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도 밑변의 n분의 b-a야. 근데 두 번째는 y좌표 이걸 높이로 썼단 말이야. 몇 칸 갔니? 2칸. 자, 결국 수열적 접근이라면은 간단하게 빠르게 일반항을 찾아주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정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유드라만 보면은 1일 땐 이거 1개, 2일 때는 2개. 그러면은 내가 3개일 때는 3개가 아닐까라고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은 한번 그 다음 거가 대충 알겠는데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은 예상하는 걸 써보세요. 3개일 때는 3개 곱해졌겠지. 그 다음에 문제 보는 거야. 세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죠. 높이를 얘로 쓰고 있지. 이거의 x좌표는 한 칸, 2칸, 3칸이니까 3 곱하는 거 맞죠? 내가 예측해 놓은 것과 실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일반항을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항을 잡아주는데, 감기균이 있네? 미쳤네. 어제 감기 걸린 학생이랑 수업을 하고 왔거든? 아씨, 잠깐만. 내가 그 학생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콧물이 흐르면 너 닮은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서 너를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해야 되나? 아무튼 일반적으로 수열의 일반항은 AN이라고 잡습니다. 근데 N이라는 문자가 이미 식상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AK라고 잡아주는 게 맞아요. n분의 b-a 곱하기 f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이렇게 씁시다. 이게 일반적으로 k번째에 있는 사각형 넓이식이라고 볼 수 있어. 오 마이 갓, 너무 시끄럽지 않니? 아무튼 그래요. 식이 앞에 전설을 다 떼놓고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진짜 복잡한 것일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복잡하다 느낀다면은 님이 집중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님들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쵸? 이 정도 복잡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이과분들은. 자, 그래서 갑시다. 이 사각형의 넓이가 총 n등분을 했으니까 n개가 나올 거야. 이 넓이들을 다 더해주자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할 수 있죠. 이 넓이들을 다 더하면은 요거 해서 이 넓이들의 합이 되겠지. 그 넓이가 n등분의 n을, 그러니까 등분한 개수를, 등분한 양을 더 늘렸을 때, 여기서 2배로 등분한다고 해볼까? 요거를 두 덩어리를 쪼개. 그러면 오른쪽 점 버전일 때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원래 그림보다도 오차가 더 적어. 그림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더 적게 돼요. 지금 처음에 쪼갰던 것보다 더 많이 쪼갰을 때 이런 부분들의 넓이가 빠진단 말이야. 이런 위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의 넓이가 빠져요. 더더욱 원래 넓이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원래 넓이와 똑같겠구나. 우린 이거를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fx dx다 라고 하자가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한 풀입니다. 잠깐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잠깐만이라고 해놓고 바로 시작해서 깜짝 놀랐죠. 저는 그 녹화 일시 정지를 누르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어요. 종종 내가 잠깐만, 그래도 영상은 바로 시작되니까 경계를 풀지마,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영상 시간보다 내 녹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이걸 일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내가 좀 항상 강조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을 포함한 적분 과정 기호로, 적분식으로 바꾸는 거, 그거를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요것과 요것이 같다면 이 식을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규칙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얼른 너무 잘 보인다. 선생님 밥 먹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에이 들어. 이렇게 말해놓기 전까지는 잘 눈치를 못 챘겠죠? 요거는 잉크 같아, 잉크. 그치? 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항상 이 정적분 단어에서 특히 힘있게 힘있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잠깐만, 이게 너무 종이가 지금 몇 줄이냐? 한 세 줄이 지금 화면에 안 잡히거든. 자, 카메라 좀 조정을 했고요. 갑자기 짠 하고 바뀌었지. 요거 좀 너무 지저분해서 칠해놨어.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과정을 할 건데 집중을 잘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n분의 k. 항상 가장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x를 이용해서 식을 바꾸려면 n분의 k가 들어가야 돼. 일단은 그냥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떼놓고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결과만 보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시다. n분의 k라는 걸 x로 치환한다라는 개념이야. 결국엔 치환했으면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원래는 한 가지만 해주면 되지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자, x의 범위를 찾아줄 겁니다. x란 n분의 n부터 n분의 1까지의 값을 갖겠습니다. n분의 1은 어차피 리미트가 있는 상황이니까 0으로 갈 거고요. n분의 n은 1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 자, dx 이때는 그냥 dx라고 써라 그랬어. x를 미분하면 dx로 써라. 그런 식으로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dx는 여기서 변수는 k이고 여기서 변수는 x야. 일반적으로 k가 x와 같은 놈이라면 k의 1승을 미분하면 1 됩니다. 그쵸? n분의 1. 이 두 가지만 찾아놓으면은 인테그랄로 바꾸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했어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바뀌고 인테그랄은 아래 리미트 시그마도 아래와 위에 숫자가 있죠. 인테그랄도 똑같아요. 시그마 아래에 있는 1을 넣어서 0을 얻었어. 그러면 x는 0이 될 거고요. 시그마 위에 있는 n을 넣으면 1이 나왔대. 그럼 위에가 1이 되는 거야. 큰 수를 위에다 쓰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1을 넣었을 때 더 작은 형태도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보자. 요거 f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x라고 써야 되겠지. n분의 k가 x니까 여기 n분의 1 보이죠? 그건 dx가 되겠지. 근데 누가 남았어? 분자의 b-a가 남았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앞에다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치환의 기준을 바꿔서 여러 개 보여줄 건데 이거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쭉 설명 들으세요. 일단은 어찌됐든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꿨어. 얘랑 식이 다를 뿐이지. 자, 두 번째 과정은 좀 더 한 덩어리를 x로, 큰 덩어리를 x로 잡아보는 거야. b-a x. 얘도 두 가지를 찾아줘야 돼요. x의 범위는 n분의 b-a에서부터 n분의 n b-a. 요거 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0일 거고요. 요거는 b-a가 되겠지. 자, 양변 미분한다고 했을 때 x 미분하면 dx로 쓰자 그랬어요. 여기서만. 요거는 k 어디 갔어? 그치? 너무 귀찮은데? 요거 미분하면 k만 미분이 되는 거야. 3x 미분하면 3인 것처럼 저기 있는 개수들, k 개수들이 미분의 결과물로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꿔주고 밑에 1 넣어서 만든 게 0이었고요. n 넣어서 만든 게 b-a입니다. f a 더하기 몽땅 이게 x. 이거 뭐야? dx지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죠. 리미트 시그마 아래 위, 리미트 인테그랄 아래 위. f 안의 식은 치환한 대로 써주고 나머지는 dx. 여기까지 했으면 위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됐더라도 위의 설명도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보다 식이 훨씬 간단해졌지. 아직 이 형태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더 치환의 덩어리를 크게 잡을수록, 포괄적으로 볼수록 식은 간단해질 거라는 거야. 앞만 몰라도 얘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마지막 형태겠지. 요게 지금 얘랑 같다는데 둘이 같다고 했을 때 틀린 그림 찾기일 때가 많거든. 수학은 은근히 둘이 같대. 그럼 틀린 그림을 찾아봐. 그럼 f 안의 식이 틀려요. 근데 두 식 같대. f 안의 식 전부를 x로 치환해 보는 거야. 이때 x의 범위는 a 더하기 n분의 b-a n 집어넣으면 b 이렇게 잡혀요.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얘는 계속 b고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게 사라지니까 여긴 그냥 a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양변 미분한다 했을 때 더하기 a는 의미가 없어.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죠. n분의 b-a가 바로 dx가 돼줄 거예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식이 똑같이 얻어지고 있죠. 잠깐만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현재 이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센수학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 3번과 유형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유형이거든. 마지막 문제들 유형 21과 22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로 가서 확인을 합시다. 설명을 한번 쫙 하고 문제를 풀게요. 일단은 그렇고요. 이렇다고 구분구적의 설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구분구적 설명이 끝난 거냐? 아니야. 오른쪽 점 버전 설명이 끝났을 뿐입니다. 왼쪽 점 버전을 비슷한 그림으로 한번 해보고 이어나갑시다. 강의. 자, 왼쪽 점 버전으로 할 거예요. 일단 구분구적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구분구적 뭐 별거 없었죠. 그냥 규칙 잘 찾아서 일반항을 빨리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왼쪽 점 버전은 좀 특수한 그림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 사이를 n등분하여 사각형을 그릴 건데 왼쪽 점을 기준으로 그린다. 일부러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를 그렸어. 왜냐면 잠깐 뒤로 가볼까? 왼쪽 점 버전이 이 그림에서는 왼쪽 점을 쓰면 사각형이 원래보다 좀 작게 나와요. 왼쪽 점을 쓰면서 좀 낮게 나와. 원래 그림보다.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을 딱딱 잘랐을 때 오른쪽이 높아요.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림은 왼쪽 점을 썼을 때 높기도 합니다. 왼쪽 점이 항상 낮은 그래프, 원래 넓이보다 좀 작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 요거 n분의 b-a죠. 그럼 사각형의 넓이들만 빠르게 구해주면 되죠.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왼쪽 점을 y좌표에, 그러니까 일 진짜 많은데 두 점 중에 왼쪽 점에 y좌표를 쓰기 때문에 밑변은 n분의 b-a 똑같고요. 높이가 fa가 됩니다. 두 번째 사각형은 n분의 b-a 곱하기 f n분의 b-a가 a 더하기 b-a가 돼요. 해줘야 됩니까 이거? 일일이 설명을? 뭐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쓰고 합시다. 두 번째 사각형은 이걸 y좌표로 하는데 a에서 요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a좌표에다가 요거 하나 더해주는 거가 x좌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사각형은 두 칸 간 거야. 그러니까 요거죠. 딱 보면 보여요. 규칙이 보입니다. 그치? 얘보다 하나 적게 곱해지고 있는 거야. 곱하기 0이었던 거야. 그러면 일반항을 잡아줄 수는 있죠. 근데 어때? 꼴 그지 같아. 그쵸? 어떤 식을 보고 그지 같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좋은 겁니다. 수학을 할 땐 약간 그런 게 필요해. 내가 잘 풀고 있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풀이가 개판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겠구나. 최소한 잘못은 안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지 같을 뿐이죠. 생각을 바꿔서 좀 더 간단히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맞춰 그냥 얘랑 얘를 A 0으로 봐. 적절한 변형을 주겠다는 거죠. 0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야. n개의 사각형이 나올 건데 1부터 n개를 세면은 n으로 끝나요. 근데 0부터 셌다면 n-1로 끝나겠지.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식 자체는 저 부분을 바꿔줌으로써 앞에서 세운 오른쪽 점 버전과 일반항은 똑같이 나오지만 k가 0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n-를 1로 끝난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넓이 합을 구해보자면은 시그마가 0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 리미트만 붙여주면 저기 넓이다 이거지. 이해됐죠? 이거가 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dx랑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는 얘기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은 구별할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구분구적을 이용해서 또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쪽 점 버전을 써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점과 오른쪽 점식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오른쪽 점이고 어떤 것이 왼쪽 점인지 구별만 너희들은 하면 되거든. 그게 바로 시그마에서 0으로 시작하느냐 1로 시작하느냐 차이일 겁니다. 혹은 K-1 얘가 K인데 얘가 K-1냐 아니냐 그 정도 차이. 보통은 0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도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구조 좀 설명 길죠. 내가 하기 싫어서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면 좀 설명할 때 쉬면 되는데 쉬지 않고 하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고 좀 천천히 말하게 되고 그런 감이 없지 않네. 그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릴게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구분구조에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을 같이 그려놨을 때의 차이를 아시기만 하면 돼요. 식은 쓰지 않을 거야. 이번 문제는 이번 설명은 식 안 쓸 거니까 눈으로만 보고 익히시면 됩니다. n등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린 이렇게 5등분 6개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맞죠? 5등분을 했을 때를 비교해 봅시다. 왼쪽 점 오른쪽 점 버전의 사각형을 먼저 그리면은 얼씨구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려 3개가 일치했네요. 이 파란색 부분이 오른쪽 점 버전이 됩니다. 근데 왼쪽 점 버전은 여기서 어떻게, 물론 리미트가 없을 때가 기준이야. 리미트 있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오른쪽 점 버전은, 아니 왼쪽 점 버전은 이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돼요. 이 경우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오늘 왼쪽 점에서 작은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그거 말고 뭘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냐면, 왼쪽 점의 두 번째 사각형은 오른쪽 점 첫 번째랑 넓이가 똑같아요. 같은 높이를 쓰거든. 왼쪽 점 세 번째 사각형은 바로 왼쪽에 지 앞에 있는 오른쪽 점 두 번째 사각형과 넓이가 똑같고 이렇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한 놈이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끝은, 그치? 잘 보이죠? 잘 보이지? 맨 앞과 맨 끝은 서로 달라. 얘는 오른손한테 없는 넓이고요. 얘는 왼손한테 없는 손가락이야. 그쵸? 그래서 맨 앞과 맨 끝을 각각이라 그러면 그렇고, 왼쪽 점의 맨 앞에 이 넓이랑 똑같은 오른쪽 점 사각형은 없어요. 그치? 그리고 이 오른쪽 점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맨 마지막 넓이, 이 넓이랑 똑같은 왼쪽 점의 사각형은 없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아까도 말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로 시작하면 오른쪽 점 버전이다. N분의 B-A F A 더하기 N분의 B-A K, 요거에서 K가 0부터 N-1까지 N분의 B-A F A 더하기 N분의 B-R. 식 안 쓰려고 했는데 식을 찾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빼기식이 나왔다고 쳐봐. 지금까지 구분구적 했던 거에서 뭐가 없냐면 리미트가 없어요. 리미트가 없으면 그냥 사각형 덩어리를 보자고 한다면, 파란색 맨 마지막 사각형의, 이게 오른쪽 점 버전의 가장 마지막 사각형이 AN의 넓이라고 그럽시다. 왼쪽 점의 가장 마지막 사각형은 A0예요 0번째 사각형이라 그랬잖아. 이 둘을 뺀 것하고 같아요. 나머지는 다 빠집니다. 빠져서 사라지고 얘네만 남아요. 리미트가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둘 다 리미트를 붙여보면 어떻게 돼? 둘은 서로 같은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될 거기 때문에 0 될 거예요. 리미트가 붙었다면. 그냥 안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센서 확인 없는 걸로 기억해요. 왼쪽 점 오른쪽 점 넓이 비교해서 접근하는 문제는. 그래도 일단 알아는 두시고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내기 전에 잠깐만 쉬자. 난 좀 쉬고 올게. 영상은 바로 시작될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또 커피 한 잔 타왔어. 커피.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루한 구분구조법은 끝났고, 정적분의 성질. 일단 적분 계산의 특성에서 얻어진 성질을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적분 계산은 대문자 large FP에서 large FA,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A에서 A까지 적분을 한다 라고 한다면 FA에서 FA 뺄 거니까 0이 나옵니다. 그쵸? 두 번째 뭐지? 보면은 잘 잡히나? 여기가 하얗게 둥그렇다? 뭐죠? 여기 하얗게 둥그럼 뭐지? 너희들도 손가락 한번 봐봐. 뭐냐 이거? 왜 하얗게 둥그렇냐? 뭐지? 아무튼 자, 그 다음에 B에서 A까지 fx dx라 그러면은 이 식은 FA에서 B를 빼는 거야. 이것과 순서가 반대죠. A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호만 반대입니다. 원래 식하고. 얘는 요게 되니까 여기서 요걸 빼는 거지. 요것과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치? 자, 세 번째는 더했을 때 같은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적분 구간이 두 개인데 둘을 더한대. 그러면은 결과부터 하자면 BB 사라지고요. E에서 C까지 fx dx가 되는데 그 이유는 fb 빼기 fa랑 fc 빼기 fb가 있어요. 그럼 fb가 지워져. fc에서 fa 빼는 거잖아. 이걸 적분화 시키면 A에서 C까지지. 그치? 이게 되죠? 당장 기억나는 성질은 이 정도고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앞에서 구분구적 때 했던 이야기를 좀 자꾸 언급을 하자면 인테그랄과 시그마는 상당히 성질이 유사합니다. 왜냐면 그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얻은 거잖아. 그쵸? 그럼 시그마에서는 어떤 계산만 사칙연산 중에 무엇만 가능했냐면 더하기 빼기만 가능했어요. AN, BN 더하기 빼기만 시그마를 합쳐서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인테그랄 또한 A가 아니죠. fx dx 이건 뭐 부정적분에서 하고 넘어와야 될 부분이긴 해요. 더하기 빼기만이 가능하더라. 아우 의도치 않게 지금 내가 좀 조절이 안 되고 있네요. 일단 스트레스나 이런 게 하기 싫다는 스트레스. 왜냐면 오늘 수업 많은 날이거든. 오늘 수업 많은 날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요 네 번째 거는 리미트 시그마랑 관련된 거고요. 아니 뭔 소리야? 진짜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다 이거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너희들 숙제는 잘 해왔겠죠? 시그마랑 관련됐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합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라는 거는 도형의 넓이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조금만 설명을 해봅시다. 요거 설명을 들어놓고 나면은 다음 단원인 정적분의 활용은 정말 껌이 됩니다. 얘는 A에서 B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이를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야지 이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곡선이 있는데 A에서 A까지 넓이야. A에서 A까지 넓이가 나와요. 선인데 없죠. 그래서 넓이 빵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돼요. A에서 B까지 오른쪽으로 쌓여가는 넓이는 플러스가 돼. 근데 B에서 A까지라고 하니까 B부터 거꾸로 가는 거야. 방향이 반대면 우리 물리라고 생각하자고 방향이 반대면 부호가 거꾸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런 어떤 식을 보고 어떤 넓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어차피 이건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런 일이 없어도 풀리는 거야. 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자고. 자, 3번은 A에서 B까지 이 넓이 더하기 B에서 C까지 이 넓이. 그럼 A에서 C까지 넓이가 되죠. 구간이 꼭 이러지 않아도 돼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 A에서 B까지 이쪽 넓이에서 B에서 C까지 넓이를 더했대.
넓이를 쌓아가는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음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A에서 C까지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잠깐만 한번 앞부분을 봤을 때 딱히 할 게 없어요. 더 설명할 거 우함수 기함수 정도? 주기함수랑 우함수 기함수가 있는데 됐어, 치워. 우함수 기함수도 그냥 문제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나머지는 이제 두루두루 이야기할 만한 건 다 했고요. 우함수 기함수도 큰 설명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지금 문제풀이 해야 내가 이따가 오전 수업을 준비할 수 있거든. 지금 어제 3시인가 자가지고 오늘 아침 6시에 깼다가 2시간 더 자서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이거를 앞에 거부터 보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몇몇 단원들에 비해서 영상이 얘기했나? 선생님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 샀을 때는 오버워치도 돌아가던 컴퓨터인데 너무 고화질로 하니까 끊기더라고. 영상이 렉이 없었으면 좋겠어. 주로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렉이 걸리는데 내가 녹화할 때도 보이거든? 이 정도로 움직이면 렉이 걸려요. 손이 갑자기 여기서 팍팍팍 이렇게 움직이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럼 보러 내가 그렇게 렉이 심했던 영상이 한 2개, 3개 있는데 다시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렉 걸리면 걸리는 대로 보시면 되지 뭐. 구독자가 한 1000명쯤 되면 그런 영상들을 완성도 있게 재촬영하는 거 고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널리 전파해. 어차피 선생님 수업은 이것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내 학생들은 이거를 듣는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전달받는 게 아닌 거 알잖아, 그치? 전파해. 널리 퍼뜨려라. 선생님 아직 졸업하려면 2018년 기준으로 2년 반을 더 다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사냐. 유튜브 한번 되고 미친겁니다. 미친거. 갑시다.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하라는데 그림을 보면 오른쪽 점 버전을 이용한 겁니다. 오른쪽 점 버전. 문제를 무시하고 이렇게 풀이가 뻔한 부분들은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풀면 돼요.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요거 한 칸은 전체가 1인데 이걸 n등분 했기 때문에 n분의 1입니다. 모든 사각형의 밑변은 n분의 1이에요. 첫 번째 사각형은 얘죠. x좌표 요거에 대한 y좌표를 높이로 했습니다. 한 칸 갔으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은 얘예요.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x좌표가 2칸 간 상태이기 때문에 n분의 2의 제곱이 되지. 이 정도 썼으면 AK 찾아주는 거죠. 구분구적 어렵지 않아. 이거 하기 싫어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구분구적은 너무 어려워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알려줄게. 구분구적은 귀찮아 죽겠어. 그게 맞는 거야. 진짜 귀찮은 거예요.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물론 선생님 정도 되면은 자꾸 하다 보면 요거 딱 보고 바로 얘가 나와. 머릿속에서 뭐 해보면 바로 얘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님들이 수학하면서 귀찮거나 이런 많은 상황들이 닥쳤을 때 더 열심히 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될 거란 얘기죠. 별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이 넓이를 시그마 합으로 오른쪽 점 버전이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k 제곱 되죠? 리미트.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고 복습 삼아 인테그랄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냥 지금 현재 1088번의 풀이에서는 그냥 시그마 계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n 세제곱은 k랑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k제곱에 대한 시그마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치만 여기서 끝내면 내가 유튜브를 뭐하러 찍냐, 그쵸? 니들은 이걸 뭐하러 봐. 설명 엄청 길어지죠.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테그랄로 바꿔볼 겁니다. n분의 k를 x로 잡으면 돼요. 별도로 뭐 얘가 덩어리진 게 없잖아. 같은 가로 안에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식 쓸 때도 이거 바로 풀어서 쓰면 안 보여. 괜히 막 전개하고 풀고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수학에서는 오히려 전개했을 때 안 보일 때가 확률이 높아질수록 많을 수 있습니다. 치환 형태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 x의 범위 k k에다가 요 n을 넣으면은 1이 나오고요. 1을 넣으면 n분의 1인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이라고 봐도 되겠죠. 양변을 미분하면 k만 미분이 되니까 n분의 1만 남고요. x는 미분하면 dx로 쓰자라고 여기서 약속을 하자고. 그냥 일단 현상 암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무런 상관없지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헷갈리진 않을 거다.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뀔 거고 1 넣어서 0이 나왔고 위에 n 넣어서 1이 나왔어요. 요거는 x제곱이고요. n분의 1은 dx였습니다. 적분하면은 3분의 x 세제곱에 1용 넣는 거니까 3분의 1 나오죠. 똑같이. 이 과정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아, 진짜 진도 못 나간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피 도형이지. (1090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마냥 어렵다고 떼쓰고 징징거리는 애들이 많아요. 이 풀이를 보고도 어렵다면, 솔직히 수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말을 하는 거에 대해 물들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종종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너희들이 좋을 게 없어. 난 이과가 문과랑 수학을 다르게 배울 건지도 모르고 이과를 갔다 그랬죠. 그냥 사회보다 과학을 더 배운 줄 알고 문과 1년 동안의 학습량을 이과가 한 학기 만에 끝내는 걸 보고 문과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헐 뭐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 그렇지? 이 문과랑 이과랑 수학도 다르구나 라는 걸. 이과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이과를 갔고요. 그냥 좀 복잡해지네? 이과라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했다 그랬죠. 너무 많이 아는 거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을 복잡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귀찮아 합시다. 그냥 할 수 있는데 귀찮아, 이런 느낌. 자, 무엇을 그린 거냐면, 나중에 우리 기하 벡터 시간에도 기하 벡터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공간 도형 파트를 보게 될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3차원 영상을 그림상에서 3차원으로 표현하면은 그리는 것부터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2D로 보자 라는 관점이지. 이 유성 매직을 약간 이렇게 기울여보면 원기둥처럼 보이죠? 뚜껑만 가지고 볼까? 뚜껑? 유성 매직 뚜껑. 원기둥처럼 입체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은, 눈높이를 놓고 보면 그냥 직사각형처럼 보여야 돼요. 그쵸? 이 볼록 튀어나온 거 빼면은 그냥 사각형처럼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앞에 튀어나온 볼륨감을 무시하자고.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봐야 조금 잘 풀려요. 접근도 편하고 머리도 덜 복잡하고.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보통 높이를 n등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칸이 n분의 h가 되어 전체 높이가 h였는데 n등분을 했으니까. 그리고 밑면과 똑같은 기둥들을 쌓아가지고 전체 부피를 유추하는 거거든. 기둥들의 부피를 다 더해서 요 안에 들어간 기둥들의 부피를 측정하면은 이 전체의 원뿔의 부피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원기둥이 들어가야 되는데 맨 위에는 원기둥이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항상 뿔 모양에서는 부피가 하나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부터 A1, A2, A3 이런 식으로 부피의 일반항들을 잡아보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편한데, 가끔 도형에 따라서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게 편한 놈도 있어요. 아마 반구 있지, 반구에 구의 부피 찾을 때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게 편할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나도 실제로 잘 안 해보니까. 무시하세요. 님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모든 기둥의 높이는 n분의 h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은 r이었는데, 과연 이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r1이라고 해봅시다. 이 r1의 크기는 얼마일 것인가?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으로 보는 거예요. r1 대 n분의 h는 r 대 h다를 통해서 외항 내항 곱해보면 r1은 n분의 r이다 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도형 원기둥의 부피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파이 r1 제곱 곱하기 n분의 h가 부피식인데, n분의 파이 h 곱하기
R1이 n분의 r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어제 수업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 왜 R1을 바꿔요? 라고 하는데 H 안 변하고요. N도 정해져 있고요. 파이도 정해져 있는데 R1만이 다음 식에서 R2로 바뀔 거거든. 다음 도형에서. 요거는 이제 R2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R1을 R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원래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해드린 거야. 자, R2는 이걸 밑변으로 하니까 이 삼각형을 보면 되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1대2 닮음이야. 그래서 R2는 n분의 2R1이에요. 2R1 R1의 2배 1대2 닮음이니까 n분의 2R 파이 R2 제곱 곱하기 n분의 h인데 n분의 파이 h 곱하기 n분의 2r의 제곱. 이렇게 두 개만 써도 보이지 않니? k번째 부피는 n분의 파이 h 곱하기 n분의 kr의 제곱. 그쵸? 제곱이 뚫어지네. 내 마음과 같군요. 아, 하기 싫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부피들을 다 더하는데 중요한 거는 도형이 한 개 부족하게 나온다. n등분했지만 n개가 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n분의 파이 h 곱하기 n분의 kr의 제곱. 여기다 리미트만 붙이면 전체 도형 부피라는 거죠. 그치? 가나다는 님들이 푸세요. 그냥 모르겠으면 해답지 보시고. 내가 딱히 이것까지 가나다를 해줄 필요는 없고, 여기서 난 또 무엇을 연습할 거냐면은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할 건데, 이번에는 n분의 kr을 x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x의 범위는 조금 이제 설명을 빠르게 하자. n분의 r부터 0부터 r까지가 되겠고요. n분의 r이 바로 dx가 됩니다.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꾸고, 이거 만약에 이 첫 번째 범위 정도가 이해가 안 되면 답글 남기세요. 0부터 r까지가 되겠고, x 제곱 있고, n분의 r이 dx인데 n분의 r 없잖아. r 하나 써주고 밑에 r 하나 나와주면 되겠지, 그치? r분의 파이 h 그렇게 놔둬줘. r분의 파이 h. 이건 어차피 필요 없는 애고 n분의 r을 dx로 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r분의 파이 h 곱하기 3분의 1 r의 세제곱이 나와서 r 하나 약분되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로 뿔이다 보니까 3분의 1이 곱해지는 게 여기서도 똑같이 반영됩니다. 모든 뿔 도형은 부피가 3분의 1을 곱하죠. 아무튼 이렇게 귀찮은 두 문제를 해결을 했군요. 잠깐만요. 9시야? 좀 조용해졌다. 이게 선거 유세가 시간 제한이 있었나 보네. 너무 감사한데? 조용해져서. 자, 1092번. 지금부터는 단순 계산 문제들이 좀 많아요. 앞에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거나 혹은 단순 계산이거나 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할게요. 1부터 3까지 x. 안 보여. 너무 멀어. 책이 한 30m 밖에 있는 것 같아. x 4승 dx. 리미트 인테그랄 아니 미쳤나.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ak 세제곱 4제곱 곱하기 뭐 또 있냐. n분의 a 있죠. 자, 이거는 내가 알려줬죠.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만 바꾸시면 된다고.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꿀 때 무엇을 x로 잡았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내가 설명은 되게 장황하게 이게 x일 때, 저게 x일 때, 저게 x일 때 막 이렇게 다 보여줬지만,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가장 빠른 것만 찾으면 돼요. 두 식을 같게 하기 위해서 4승 안에 있는 전부가 x가 됐던 거지. 이걸 x로 잡으면 x의 범위는 안 봐도 일단 1부터 시작하는 거 보이네. k에다 1 집어넣으면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얘가 0이니까요. k가 n일 때는 1 더하기 a인 게 보이고요. 이걸로 이미 풀이 끝난 겁니다. 그래도 다 합시다. 미분하면 1 사라지고요. n분의 a만 남죠. n분의 a가 d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될 거고요. 밑에 1 넣어서 1 나왔고, n 넣어서 a가 나왔고, x가 4승이었고 dx 했단 말이야. 안 봐도 3인 거 보이죠? 1 플러스 a죠. 1 플러스 a. 근데 이게 바로 적분 구간을 잡던 법이었기 때문에 얘가 하나면 1 나왔으면 얘가 3인 거니까 여기서 이미 풀이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1096. 조금 속도를 내야지. 아, 그러면 내가 오늘 수업을 늦을 것 같아. 앞으로 선생님 이걸 찍으니까 수업을 조금 짧게 할까도 고민 중입니다. 설명을 여기서 되게 잘 해놨을 거기 때문에 선행 수업, 좀 색다른 좀 수업 방식을 한번 좀 적용을 해봐야겠는데, 더 적게 하라고 더 많이 받고, 그쵸? 실제 오프라인 강의보다 진도 나가거나 설명하는 거는 유튜브가 아무래도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지금도 거의 1시간째 찍고 있잖아. 문제 지금 3개 풀었는데 4개째 풀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실제 수업은 불가능한 일이죠.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3부터 3까지면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대요. 그리고 적분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걸 빼기 때문에 위에 문자가 큰 게 좋습니다. 위아래를 바꾸는 이 과정에서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예요. 플러스로 바뀌어서. 자, 이 나머지 적분은 그냥 계산 문제죠.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어제 푼 거거든? 그래서 되게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안 풀었던 거다. 만약에 선생님이 오랜만에 미적분 2의 미분이나 뭐 적분이나 혹은 기하 벡터나 이런 쪽을 한다면 되게 신나게 수업을 하겠는데 지금 했던 거라 좀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정적분을 처음 계산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선생님의 정적분 계산 방법은 좀 다릅니다. 미적분 원만하는 문과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미적분 2로 넘어가는 친구들이라면은 이 방법을 알아두면 좋아요. 미적분 1은 어차피 다항식이라서 요거 나머지 계산식이 마이너스 1 다는 거에서 마이너스 3 다는 거 빼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미적분 2로 가면은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개의 항 안에서 계산 과정을 끝내주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다 넣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기 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을 다 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7 그래서 34 나올 거예요. 답이 있냐? 주관식이네. 계산 틀렸을 수도 있지. 틀렸네. 9 더하기 3이 왜 10이야? 12점. 뭐래? 아, 현타 온다. 말장난 하려는 게 아니야. 난 지금 9 더하기 3을 10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3을 덜 계산한 12인데 10으로 계산했으니까 2를 덜 뺀 거잖아. 마이너스 39가 되죠. 그래서 36이 되겠네. 그쵸?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한 개의 항 안, 얘만 있다고 보고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3 넣은 거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27이니까 더하기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3 넣은 거 빼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3 넣은 거 빼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주로 이 방법을 좋아해요. 36 나오죠. 난 이 방법을 좋아하는데 미적분 1에서조차 이 방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뭐 분수로 나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미적분 2 가면은 이 방법이 적극 추천돼요. 요거 하나 계산이 그렇게 빠르게 간단하게 안 되거든. 넘어갈게요. 다음 장. 차라리 근데 유튜버가 낫다.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잖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과 영상이 길어지는 거는 님들 부담이지, 그치? 난 찍어놓고 다시는 안 볼 건데 님들은 모를 때마다 찾아봐야 되잖아. 아, 불쌍해. 나는 다시 안 보면 돼요. 내가 싸질러 놓은 거 한 번도 확인 안 해. 이게 렉이 얼마나 걸렸나도 모르고 어디가 끊기고 어디가 계산이 틀렸고 어쩌다 틀렸는지도 잘 안 봐요. 아, 참. 자, 문제를 보고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그런 스타일인데 적분하면 2x 아니 2x네. 2x 제곱 더하기 6x. 원래 대괄호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막 쓸게요. 나는. 님들은 특히 고등학생분들은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쓰세요. 대괄호로. 그치. 자, 여기도 k 넣고 2k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2 넣으면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더하기 4가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적분을 해서 2차식이 나왔어. 2차식이 나왔는데 이 2차식이 최소가 되도록 해달래. 2차식이 최소가 된다. 내 영상을 꾸준히 보는 친구들이거나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내가 2차식 나왔을 때 무조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죠. 그래프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축의 방정식을 기억해둡시다. 축의 방정식 K죠. 축의 방정식은 두근의 합을 반으로 나누는 데서 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와서 나 이렇게 알려주거든. 모르는 학생들은 알아두세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꼴로 바꾸거나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축만 찾으면 돼요. K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축이야. 그러면 이 축에서 가장 낮은 y좌표를 만들어냅니다. 그치? 가장 아래에 있잖아.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때 최소값은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치? 간단한 계산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적분 특히나 좀 영상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1104번 정적분 0부터 2까지 2x 제곱 더하기 1 dx 플러스 2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x 제곱 dx. 자, 적분 구간이 같을 경우 적분은 한 번에 더해놓고 계산할 수 있어요. 더하거나 빼놓고. 근데 더하거나 뺄 때 앞에 저 인테그랄 앞에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곱하기 1인데 곱하기 2잖아. 이거 그냥 안 더해져요. 안에 있는 식기를 더해주고 곱하기 2를 할지 1로 할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0부터 2까지 2x 마이너스 2x 제곱 dx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이거를 합쳐줬을 때 이 안에 식끼리 더하면 되잖아. 2x 제곱 지워지죠. 2x 플러스 1 dx. 나머지는 계산 문제입니다. x 제곱 더하기 x에 0부터 2까지. 이제 와서 뜬금포로 한 얘기인데 정적분에선 적분상수가 안 붙어요. 붙었다고 쳐도 있는 거에도 c가 있을 거고 엮는 거에도 c가 있어서 둘이 빼면 사라지거든. c가 안 붙어요. 그래서 정적분인 거야. 가끔 이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분, 정적분의 정이 뭔가를 정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정해지네, 정해졌다. 그 한자를 잘 몰라요. 좀 어깨너머로 배운 게 너무 희미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뭔가를 정할 수 있다의 그 정하다의 정자라고 생각한다면 한자가 아니죠. 이거 정하다 정이 어디 있어, 그렇지? 부정적분은 부가 이제 아니부 이렇게 쓰나? 뭐 요거 있죠. 한자 중에 너의 부로도 쓰고 불로도 쓰죠. 불허한다, 허락을 아니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함수를 아는 거를 부정적분이라 그래요. 그 걔네들은 적분상수 c가 붙죠. c를 모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 하고, 정적분은 c를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졌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소소한 팁들 알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1106번. 자, 1106번은 너무 귀찮죠? 0428 48인가 그러면 그죠? 04 fx dx 28 fx dx 48 fx dx.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걸 보자면은 안에 있는 식은 fx로 다 똑같고 구간만 달라. 얘를 먼저 보자면 4, 4 지우고 0부터 8까지 됩니다. 안에 있는 식이 틀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 풀이는 여기 fx 여기 gx인데 착착 지우고 합치면 안 돼. 이런 거 안 돼요. 0부터 2까지 f 2부터 6까지 g. 쌤 이거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0부터 6까지 f 더하기 g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치? 이런 쓸데없는 짬뽕은 안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이제 둘을 빼라는데 뺄 때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0부터 8까지라는 거는 0부터 8까지 이 넓이인데 거기서 2부터 8까지 넓이야. 이걸 뺐대. 어디만 남아? 0부터 2까지만 남죠.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하지만 헷갈리신다면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와 8의 자리를 바꿔봐. 더하기로 바뀌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 놈은 0부터 8까지인데 8 지우고 0부터 2까지로도 얻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답은 나와요.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계산은 너희들이 몫이다. 영상 길어지는 것보단 너희들이 멘탈 내도 좋을 거예요. 하긴 내가 님들은 멘탈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실은 내 멘탈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은 멘탈 나가면 멈춰서 보면 되잖아, 그치? 난 빨리 강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멘탈이 더 중요해. 이 영상을 찍고 님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내 멘탈이 이미 풀려있으면은 이거 뭐야 이거 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정작 오프라인 수업에서 더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선생님도 방학이 한 이제 한 3주? 말이 3주지 2주만 지나도 수업 한두 개 빼고 시험 한두 개 남고 다 끝나 있거든? 느긋하게 놀다가 그냥 시험 한 이틀 전부터 시험 공부해서 치면 되거든. 마지막 시험은 약간 그 정도 급이라서 그때 되면 좀 퀄리티 있게 찍겠죠. 나중에 휴식을 많이 취하니까. 요즘은 뭐 선생님 너무 사는 게 대중이 없어가지고. 자 봅시다. 이거는 구간으로 나누어진 함수야. 적분을 해야 되는데 0부터 2까지 인테그랄인데 1에서 식이 바뀌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분 구간도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를 쪼개서 fx식을 0부터 1 사이에는 1보다 작았을 때 적용되는 식 x제곱 빼기 1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1부터 2까지는 1보다 컸을 때 적용되는 식 x 빼기 1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풀입니다. 그냥 1 기준으로 식이 나뉘니까 적분 구간도 하필이면 1을 포함하네. 1에서 식을 나눠가지고 해당되는 식을 넣어서 직접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커피 한 잔만 더 타올래. 좀 멈췄다 갈 건데 영상은 바로 시작하겠죠. 아 멍 때리다가 물을 너무 많이 벗어요. 요즘 정수기들 물 나오는 것도 자동이잖아, 그치? 다음 문제 아무튼 이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지 이제 유형 9번 뭐지? 절대값이네. 절대값만 나오면 다리가 달달달달달 손이 덜덜덜덜덜 뭐 그런 친구들이 있죠. 뇌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절대값만 나오면은 생각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몰라 어려워 라고 하는 너가 있어. 너 바로 너 이 자식들아. 그쵸? 아니기를 바래요. 지금 이걸 보는 너는. 절대값 나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부분은 그냥 절대값 안에 부호를 조사해서 절대값 기호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0부터 3의 범위 중에서 절대값 안의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부호 조사는 그래프가 편해요. 왜 편하냐고 나한테 혹시나 묻는다면은 도함수의 활용 활용2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뭔 말이야? x제곱 빼기 1이랑 y 이 함수를 그린 거니까 이 값의 부호는 이 y좌표의 부호랑 똑같아요. x좌표 위로 지나가고 있으면 플러스고 x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고 x축 위로 지나가고 있으면 플러스고 뿔맛뿔이라는 거야. 자, 요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음수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0부터 1 사이에서 음수로 풀리겠구나. 마이너스가 붙겠구나. 이렇게 1부터 3 사이에서는 플러스겠구나. 그냥 풀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나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약분도 되죠. 마이너스 앞으로 뺐을 때 x 마이너스 1 dx.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등학생 분들은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인테그랄 안에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괄호를 쳐주세요. 나 여기다 안 치고 넘어온 거 되게 많거든? 귀찮아서. 님들은 치세요. 알았죠? 항이 여러 개일 때. 다 쳤네. 볼까? 이건 원래 문제가 쳐져 있던 거고, 또 원래 문제가 쳐져 있었는데 이거 두 개 합쳐도 여기 쳐놨잖아, 가로. 그치? 이렇게 쳐줘야 돼요. 가로 안 치면은 틀렸다고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가로를 쳐야 된다가 규칙 같은 거니까요. 알았죠? 나 귀찮아서 좀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안 쳐버릇 했는데 이걸로 서술형 깎였던 학생이 있어. 내 학생 중에. 선생님 저 왜 깎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로 안 쳤잖아. 그래서 걔가 한참을 벙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는 참 수학이 정말 좌절스러운 실력에서 꽤나 올려서 가형 2등급까지. 말도 안 되는 점수였어요.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30점이었나? 학교 시험이. 근데 이러한저러한 뭐 사정들이 맞물려서 아직 대학을 안 가고 올해인가? 사수를 하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런 시기가. 님들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곧 이걸 보는 고등학생 친구들은 난 뭐야 왜 못 갔대 4수 동안 이럴 수 있는데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공부만 신경 쓰고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오늘 즐거우면 됐지라는 마음도 중요한데 오늘을 즐겁게 살려고 하루 사는 거잖아, 그치? 그래도 좀 구체적인 계획들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돌발은 달고 살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생 같은 경우는 늘 돌발의 연속이지.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것도 돌발이었어. 잘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꽤 한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어. 아무튼 이거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유튜브로 갈고 가기 때문에 니들이 이걸 언제 볼지 모르고 혹시 다 볼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데 오늘 수업 되게 내가 너희들 칭찬 많이 해줄 것 같아. 이미 스트레스 다 풀고 가는 기분이거든. 갑자기 수업 이거 영상 찍는데 기분이 좋아지네. 조증이라 그러죠, 이런 걸. 정신병이 있는 거. 보자. 유형 10번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우함수, 기함수가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우함수, 기함수. 자꾸 헷갈리시죠?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었는지,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었는지. 자,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어래. 우가 짝수를 뜻하고 기가 홀수를 뜻한대요. 이건 카더라야. 나도 유튜브에서 봤던 건지 뭐 어디서 봤던 건지 들었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의 대표적인 함수가 y는 x제곱이죠. 원점 대칭으로 가장 이쁘게 그려지는 게 x세제곱 그래프죠. 물론 y는 x도 원점 대칭 직선이에요. 얘네들이 적분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분 문제를 설명을 잘 들어왔다면 내가 나조차 어지간한 문제를 다 계산해오던 나조차 계산 귀찮고 길다고 생략하고 있는 거를 많이 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만 해도. 그쵸? 그만큼 적분은 좀 계산량이 자잘한 게 많고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얘가 바로 그런 것들의 하나입니다. 정적분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푸는 것도 적분 계산량을 줄이는 거기도 하고 우함수, 기함수 또한 계산량을 많이 줄여줘요. 요거를 이해하려면 구분구적법 때의 설명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적분이란 결국 곡선으로 둘러싸인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써요.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쓰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씁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적분이란 결국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적이 되고 면적을 모으면 부피가 된다, 입체가 된다 라는 원리랑 똑같아요. 적분의 적자가 뭔가를 쌓아 올린다 라는 표현의 적자예요. 선적한다 뭐 할 때 있잖아. 적층구조 막 이런 말. 그래서 점을 도도도도도도 찍으면은 그것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이 되고요. 이런 선들이 짜다다다다다 모이면은 이 종이처럼 면적이 되고요. 이 면적을 모으면은 뭐야 이거, 그치? 이거 뭐예요? 면적이 모여서 높이를 만들고, 그치? 그걸로 입체가 됐죠. 그런 게 바로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적분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요거를 잘 이해한 친구는 다음 단원을 혼자 풀 수 있을 겁니다. 정적분의 활용. 대놓고 넓이만 묻는 거거든. 이 설명 조금 한 5분 정도 5분 나오면 안 된다. 준비해야 되는데. 잠깐만, 애한테 좀 30분 늦춰야겠다. 지금 1시간 20분 전 난 이거 찍고 있는데 영상은 몇 분 남겼나 모르겠다. 영상도 1시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첫 타임 학생을 시간을 한 30분만 늦추려고 그랬는데 이미 출발을 했대. 수업 40분 전인데. 부지런한 새끼. 선생님은 약간 좀 부지런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부지런해. 내 나름대로 부지런을 따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부지런한데 뭐 일찍 도착하거나 제 시간에 정시 도착 이런 거 잘 없잖아. 나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게으른 건 아닌데 좀 뭔가 쫓기듯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느긋하게 여유있게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긋하게 여유있게 가려다 보니까 제 시간에 좀 일찍 출발해서 느긋하게 여유있게 가면 좋은데 갔다가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 학생이 안 와가지고
또는 너무 일찍 도착해서 학생이 준비가 안 돼서 약간 그래서 약간 이런 성향이 생긴 것 같아요. 절대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학생님이 출발을 했다고 해서 한 10분 15분 내로 도착을 한다고? 잠깐만 또 영상 잠깐 멈췄다 갈게. 10시 수업인데 9시 24분에 10분 정도면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뭐 이거 어이가 없어 할 시간에 하나로 더 푸는 게 낫겠지. 자, 적분이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 dx예요. 원래는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보는 적분은 선을 모아서 면적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적분 축에 수직인 선이 필요해. x축에 수직인 dx로 써있다면 x축을 기준으로 잡겠다라는 거야. x축의 수직인 선은 y축, y좌표죠. y좌표. 이 선의 길이가 바로 y좌표를 나타냅니다. 이 y좌표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면적을 이루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 dx가 일반적으로 적분이에요. 넓이를 구하는 원리고요. y가 뭐야? fx인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길이라 그랬어. 나 분명히 여기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y dx라고 쓰면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은 축의 수직인 이 선의 길이가 뭐예요? 이 선의 길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선의 길이는 y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y입니다. 길이가 그냥 y로 쓰면 y좌표가 음수야. 음수인 길이들을 더하면 음수인 면적이 나온다가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면적으로 구하려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y dx를 해줘야만이 정확한 면적 플러스 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0부터 a까지는 그냥 y로 쓰면 되지. 길이가 y잖아, 그치? x죠. 길이가 y잖아, y. 그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단 접근 자체는. 자세한 거는 다음 단에서 얘기할게. 지금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귀찮다 좀. 애가 좀 일찍 출발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진다 또.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다 했을 때 우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가 넓이가 똑같아. 좌우 대칭이라. 그래서 0부터 a까지 한쪽만 적분을 한 다음에 2배를 하라 이거야. 이러면은 적분 계산이 귀찮고 그지 같은데 0 하나 집어넣는 계산은 미적분 원에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오, 이해돼요? 그냥 0 넣으면 다 빵돼. 그래서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은 그래서 그러니까 우함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학생한테 톡이 온 걸 살짝 봤는데 수업이 10시인데 9시 반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미친 거 아니야, 씨. 어떻게 나 좀 일찍 끊고 내려가서 수업하고 와서 마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기함수 적분은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똑같은 건 알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그냥 계산하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 마이너스 y라는 걸 무시하고 y로 적분했을 때는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3이 나온다면 여긴 마이너스 3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아니 0까지 fx dx랑 0부터 a까지 fx dx 0을 기준으로 식을 나눠보자면 얘가 3이면 요건 마이너스 3. 무조건 부호가 다르게 나와. 숫자는 똑같은데.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0이 되겠죠. 합은 0입니다. 이 면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면 다음 강의를 보세요.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찍으려나? 오늘 할 게 많거든. 선생님도 시험 다 가가지고 아마 오늘 찍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적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적분 계산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랬지. 언제 써먹냐? 적분 구간을 보고 써먹는 겁니다. 적분 구간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게 나왔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우함수인 거는 살리고, 자, 기함수인 건 죽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설명을 바탕으로 1117번을 풀어보자면 1117번의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오케이, 우함수 기함수 구별만 하면 되네. 자, 얘는 홀수 짝수를 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하나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짝수는 우함수고 홀수는 기함수예요. 1승이잖아, 그치? 기함수는 이 범위에서는 적분할 필요가 없고요. 짝수인 우함수는 반만 적분해가지고 몇 배를 한다? 2배를 하더라. 그게 27분의 2였대요.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던 거였냐면 아까 기함수와 우함수의 곱 또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 그리고 우함수와 우함수의 곱 기함수와 기함수의 곱 이 곱이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까를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 자,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은 이 다항함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함수는 홀수승이고 우함수는 짝수승이야. 거꾸로 봐도 상관없죠. 우함수는 짝수승이고 기함수는 홀수승이야. 그러면은 홀수 짝수가 더해지니까 x 5승 무슨 함수가 돼요? 서로 다른 함수를 곱하면은 무조건 기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아이 귀찮아. 얘는 x 4승 얘는 x 6승 둘 다 무슨 함수가 돼? 아, 둘 다 짝수승 지수가 짝수로 되는구나. 우함수로 나오는구나.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다음 문제 적용이 될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121번을 풀고 선생님 이제 준비하고 수업을 빨리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얘가 30분, 20분 정도 일찍 도착한 데서 방법이 없죠. 어떻게 애를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 맙소사 이 설명도 안 썼냐? 나 설마? 미안해요. 지금 원래 한참 수업 잘하다가 쟤 때문에 지금. 자, 우함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이 있어요. 요거고요.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의가 충분히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우함수, 기함수를 잘 이용하면은 대칭형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테마로 강의를 한 10분? 20분짜리로 찍어서 준비해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센수학 내용하고 상관없이. 혹은 센수학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C단계에서라도. 알았죠? 우함수랑 기함수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가로 안에 x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냥 x, 하나는 마이너스 x. 개수는 무조건 1인데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인 거야. 그리고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 보이고요. 기함수는 2개 보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은 얘가 우리 우함수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5라고 그랬어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5다. 세제곱 x1. 자, 지금 이것을 적분을 하래요. 적분을 하려고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우함수, 기함수 따져서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에 있는 항들을 전개합시다. 정리하고 나서 항이 여러 개일 땐 가로를 쳐주라 그랬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2x 세제곱은 기함수고요. fx 우함수예요. x 1승 기함수고 fx 우함수예요. 그냥 fx는 우함수죠. 기함수랑 우함수 서로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은 100% 기함수가 나온다고 그랬어. 기함수는 이 과정에서 적분해봐야 의미가 없죠. 0 나오니까. 남은 것만 쓰자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쓸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인데 우함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로 바꿔주면은 이거에 2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답으로 나오겠죠. 일단 영상 여기서 멈춰놓고 멈춰놨으니까 어차피 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나올 겁니다. 나는 한 2시간, 1시간 반 수업 일찍 끝낼 거라요.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수업하게 될 거고요. 이따 봅시다. 이따 봐도 5초 뒤에 아마 바로 시작할 거예요. 빠이. 자, 아이고 수업 다녀왔고요. 영상으로는 그냥 바로 시작하라지. 피곤하네. 자, 오늘은 다시 수업하는 기분이거든. 갑자기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인데 오늘은 6월 2일이죠 2018년 6월 2일. 과연 고등학교 전문 과정에 커리큘럼을 센수학을 언제 다 찍을까? 근데 그거 알지? 갑자기 이제 님들 입장에선 갑자기 이걸 본 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참 수업 잘하다가 갑자기 첫 수업 시작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기분이거든. 하던 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딴 얘기를 하자면 영상 길어졌으니까 천천히 들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고1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 영상 오래 못 써. 그때 가면 또 찍을까? 아마 찍을 것 같아. 어차피 선생님은 치과대학 졸업하고 치과에서 면허를 따면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은 더 안 하겠죠. 그때 가면 진짜 취미로 이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생을 해왔던 일이니까. 평생? 이건 아니고 선생님 인생의 3분의 1을 해왔던 일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인터넷에 남겨둘 것 같아요. 진행합시다. 자, 몇 번 풀 차례죠? 1121번 풀고 끝났지. 무함수, 기함수. 자, 그 다음부터 이어서 갈게요. 1124번. 자, 1124번은 주기함수에 관한 겁니다. 주기함수란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특정한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생긴 게 여기로 살짝 올라가 보면은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숫자가 더해졌을 뿐이지. 근데 특징이 있다면 얘네들은 대칭 형태의 함수들은 x의 부호가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x는 1x, 1x 똑같잖아. 이걸 가지고 주기함수인지 대칭함수인지를 알 수 있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건 주기가 아니야. 이건 대칭함수예요. 3이 있지만 x의 부호가 다르니까 대칭함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잘 알 필요 없고요 지금은.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얘는 그냥 주기함수고요. 세 칸마다 어떤 그림이 반복된다. 근데 1부터 4까지 (1에서 4면) 3칸 아니야. 3칸 동안 적분한 게 1에 뭐 어떤 1에서 4 x축 여기 있다고 해. 이게 2라고. 근데 문제는 1부터 13까지를 묻고 있어요. 몇 칸 적분이야 이거? 12칸이죠? 3칸마다 반복되니까 3칸짜리가 4번 반복된 거야. 그럼 이런 그림이 4개가 있다고. 그 적분값은 당연히 이런 그림이 4개, 8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 할 일이 참 많은데 강의를 계속 찍어야죠. 그치? 내가 오늘 재수생한테 수학2 한 7단원, 6단원 남았거든? 그걸 일주일 안에, 다음 주 토요일 안에 다 끝내버리겠다라는 공약을 남겼어. 그걸 못 지킬 시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수업을 하겠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빨리 찍을 것 같아. 자, 보자. 이렇게 fx 시간에 fx를 적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식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항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이제 다루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어렵지 않다고 시작을 하지. 가끔 이건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녹화되고 있죠. 보시면 얘는 결국 정적분을 했다라는 거야. 정적분. 내가 fx를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몰라요. 지금 얘 때문에 모르는데,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fx까지 거 적분해서 4 넣고 0 넣고 빼면 되잖아. 4 넣고 0 넣고 뺐어. 그럼 이거는 어떤 수로 나옵니다. 식이 아니라 수로 나오는데 그 수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미지수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수로 나오는데 내가 몰라. 모르는 숫자는 미지수잖아요. 그럼 얘는 미지수니까 누가 미지수를 이렇게 써? 간단하게 a 이렇게 쓰지. fx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었네. 그치? 훨씬 간단하죠? 보기 편해지고 막 소화가 잘 되는 느낌. 막 가슴이 답답했던 게 편해지는 느낌, 가라앉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a를 찾아야 돼. 이 a를 찾아야 fx를 알죠. a를 찾는 식은 이미 써놨어. 요거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a가 나온다. 이거는 접근 방법에서 풀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끔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과정을 까먹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써놓은 그 과정을 계산하시면 돼요. 3분의 x 세제곱 아니니 이거? 왜 제곱으로 썼지? 세제곱이죠. 4분의 x 4승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x 0 4 64 마이너스 16 더하기 4a가 a다. 초점이 왜 나갔죠? 이게 살짝 기울어져서 그렇구나. 잠깐만 영상 조정 좀 하고 할게. 흔들흔들 거린다. 흔들흔들 거려. 초점이 그래서 살짝 여기를 놓치네. 미세 조정을 들어가 볼까요?
훨씬 보기 낫다, 그치? 여기를 잡으니까 여기가 초점이 살짝 나간 느낌도 들고 상관없죠. 자, 3a가 마이너스 48. a가 16이었구나. 빼기 16.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푸시면 될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132번. 1132번부터는 쭉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한 유형 3개에 걸쳐서. 어렵진 않아요.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알려주는 거를. 일단 문제를 유형을 기억할 때는 식의 형태를 보고 특수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의미 부여할 만한 거는 x가 있네. 적분 구간 안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적분 구간 안에 x가 있어. 그래서 x에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대입된 것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적분 구간에 x가 있을 때 밑에 있는 숫자 a를 보고 우리가 떠올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a는 x에 a를 대입해봐 라는 애고요. 위에 있는 x는 날 미분해봐, 아니야, 그냥 미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x에 a를 대입하는 거 먼저 합시다. x에다 a를 대입하면은 적분이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게 돼서 그냥 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변은 a제곱 빼기 4a이기 때문에 a는 0이거나 혹은 4가 되죠. 그렇게 두 가지일 경우 문제를 보면은 a가 0이 아니다라거나 0보다 크다라거나 이런 말이 있지. 4가 되겠네. a가 4인 걸 찾았고 이제 미분해라는 걸 할 건데 요거를 미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주어진 적분을 푼다고 생각하면 라지 ft가 되어서 x는 거에서 a는 걸 뺄 겁니다. 그럼 양변을 미분을 했을 때 얘를 미분한다. 이제 이렇게 써요. 고급지게 쓰자면은 a부터 x까지 ft dt. 이게 뭐야? 이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하라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대문자 미분은 소문자 나온다고 했죠. 적분에서는 대소문자가 어떤 그런 약속 관계이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그냥 fx가 나와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냐면 요 안에 있는 적분 안에 있는 식에 t자리에 x를 쏙 집어넣어서 뺀다라고 기억을 보통 하시면 돼요. 원래 조금 더 복잡한데 식이 바뀌면 이게 적용 안 될 때가 많은데 그거는 해당 문제가 내가 알기로 대표 유형에 있으니까 그 문제 가서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서 미분하면 fx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분해라는 이 양변을 미분해 보면은 x를 쏙 집어는 fx로 좌변이 풀릴 거고요. 우변은 2x 빼기 4로 나올 거예요. 끝났죠. 그러면 a는 왜 찾았지? a 값을 구하라니까 4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시다. 1137번 1137번도 똑같아요. 이거 한 2시간짜리 나오는 것 같다. 피곤하군요. x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4 제곱이었지. 바람을 약하게 하는데 에어컨이 춥네. 오늘 날씨 괜찮던데 창문을 못 열어서 슬프군요. 자, 여기 x 보이죠? 그러면 미분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x가 보일 때 밑에 이가 있으면 x에 2 대입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새로운 놈이 튀어나왔어. 적분 안에 있는 x입니다. 얘는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날 꺼내줘. 날 꺼내줘. 이 지옥같은 t들 사이에서 날 꺼내줘. 해방시켜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dt라고 써있다라는 거는 t만 적분을 할 수 있어요. t를 적분하면은 2분의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x는 적분하면 여기선 xt가 되는 거예요. x는 그냥 미지수 취급해버리는 거야. dt에 대한 식이라면. 그 상황에서 x는 여기 있기 싫으니까 날 꺼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은 얘를 꺼내는 과정을 먼저 익혀봐야지. ft를 전개합니다. 2부터 x까지 xft 빼기 tft 가로 잊지 마시고 dt. 이거는 2부터 x까지 xft dt
빼기 2부터 x까지 t, ft, dt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인테그랄 두 개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x는 그냥 ft에 곱해진 개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가요. 속이 더부룩하네.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좀 헛헛해가지고 뭘 좀 사서 먹었거든? 근데 더부룩하네. 원래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선생님이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오늘 벌써 두 끼거든? 더부룩하네요. 근 한 달간 체중이 거의 고정 상태야. 정책이죠. 어쩔 수 없지. 내가 처음 먹은 게 있으니까. 아무튼 날 꺼내줘라는 과정은 이 처음에는 좀 어렵다면은 이 과정을 자꾸 밟아가세요. 이 단계를.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꺼내지겠네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자면은 오늘 빨간 펜 하나도 안 쓰네. 거의 안 쓰네. 수업 가서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날 x에 이 대입해 그리고 날 미분해 뭐 이 두 가지 과정을 밟아가시면 됩니다. 2를 대입하면은 애초에 이 식에서 2를 대입했다면 2부터 2까지 적분이니까 이 x랑 상관없이 그냥 빵 나와요. 그거 갖다가 a를 찾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할 겁니다. 캠이 좀 위로 올라갔다. 아까 여기 분명 오늘 영상 초반에 잡았는데 밑에 두 줄이 안 나오네요. 별 수 없지 뭐 그냥 하자. 미분을 하면은 이제 요거 미분할 땐 주의를 해야 돼요. x 미분 되지만 인테그랄도 미분하는 거 알려줬죠. 위에서 x를 t자리 쏙 집어넣어서 빼는 것처럼 푸시면 된다고. 그럼 얘도 미분되는 애고 얘도 미분되는 애인데 둘이 곱해져 있잖아. 곱미분이 들어가요. 이거를 곱미분 처리해야 됩니다. x를 미분했다면은 인테그랄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x를 놔뒀다면은 인테그랄이 미분돼서 fx로 쏙 나옵니다. 빼기 얘를 미분할 때는 여기 있는 t에다가 x를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x, fx. 이거는 좌변도 우변도 미분해야지.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네. 지워지죠? 그러면 또 기본꼴 나왔다. x에 2 대입해, 날 미분해. 근데 x에 2 대입해다 하라는 이 역할은 식에 미지수가 있을 때 걔가 얼마인지를 찾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지. 그치? 양변 미분하고 끝내면 됩니다. fx는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번거로워 보이지만은 앞에 문제야 이 이전 유형 14번 유형의 문제와 연결된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잘 이해가 안 가면 영상을 충분히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벌써 꽉꽉 눌러서 3장을 쓰고 있네. 꽉꽉 눌러서. 다음은 1140번. 1140번도 똑같아요. 별 어려운 거 없어. f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dt인데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 마이너스 18. 자, 문자가 a, b 미지수 두 개를 줬으면 우리가 두 가지 식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극소값 마이너스 18이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극소를 갖기 때문에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0이 나와주겠지. 부호가 바뀌는 자리니까요. 일단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미분 먼저 하겠지. f 프라임 x는 0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0 넣으면 이건 0이다 할 말이 없거든. 0 넣어야 된다. 0 넣으면은 f0은 0이 되겠죠. 하나 찾고요. f 프라임 x는 t자리에 x 넣어서 빼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이렇게 도함수를 찾았다면 원리함수를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근데 f0이 0인 걸 가지고 c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0이니까. 나머지는 요거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이 식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이 나온다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영상 더 길어져봐야 님들한테도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물론 님들은 한 번에 다 안 듣겠지. 난 근데 거의 쉴 틈 없이 찍고 있잖아. 원래 영상에서 답을 다 달아주기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찍기 시작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내 정신건강과 이따 만날 학생들을 위해서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는 결국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F' 미분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복잡해. 아까 보던 거에 비해서 쌤 아래에도 x가 있는데요, 위엔 x만 있는 게 아닌데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거를 좀 복잡해 한다면은 얘를 대충 적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fx가 써 있으니까 gx로 잡아서 large gt로 적분을 했는데 x 플러스 1는 거랑 x는 걸 빼서 계산을 하래. large g x 플러스 1 빼기 large gx. 지금 우변이 이렇게 전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변을 미분했을 때 요거 미분하면은요, 합성함수 개념이지. g' x 플러스 1 하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원래 미분 한번 해줘요. 근데 미분해봐야 1이잖아. 걔를 하나 곱해주는데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라지 g' x, 얘는 그냥 g' x 되는 것이. 근데 이 g를 미분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식들이란 말이야. 이 안에 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은 것과 x 넣은 것을 빼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하지. 아까 거랑 여기서 t자리에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서 뺀 거랑 여기서 넣어서 뺀 거랑 적분이니까 위에 거 넣은 거 아래 거 넣은 거 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여기서 요거 뺀 거예요. 계산 과정 귀찮은데 다 전개하지 마시고 요거 x 플러스 1로 묶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쟤는 x를 묶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x 플러스 1 하나 있잖아, 그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요 항을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가 돼요. x 플러스 1로 또 묶을 수 있지? 자꾸 묶어가면서 계산하는 게 습관 형성에 좋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3x로 되네. 도함수가 요거라고. 2차식 나오면 선생님은 그림 그린다 그랬어요. 어차피 도함수니까 그림 그려야 되기도 하고요. 아래로 블록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단원부터 할 수 있는 일이죠.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보래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1은 이야 1은 요 어딘가 있겠죠. 그렇지? 1, 얼마 0,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최소값은 반드시 0에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최대값은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식을 찾아야 돼. 이게 도함수잖아. f'x가 3x 제곱 더하기 3x란 말이야. 그러면은 fx는 뭐냐?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x 제곱 더하기 c가 돼요. 적분상수를 찾을 식이 하나 필요하네. 응? 필요 없네. 잠깐만. 필요하나? 필요 없나? 필요한데? 살짝 사람 멍 때리게 되네. 적분상수를 하나 찾아봅시다. C를 찾으려면 뭐 식 하나만 있으면 돼요. 0 넣으면 편하잖아. 원래 있는 식에다가 0을 넣어봐요. F0은 안 보이죠? F0은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한 거야. 그냥 난 이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로도 찾을 수 있네요. 계산하면 되잖아.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네요. 최소값 찾았네.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F1도 한번 해보시고 F-1도 한번 해봐서 직접 계산을 뭐가 더 큰지 보고 그 큰 놈을 최대로 하면 되겠죠. 높이가 애매하죠. 그치? 뭐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는 복잡한 식이어도 얘가 미분했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 추론하는 과정을 다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공식 들었는데 쌤 그냥 넣으면 되는 거라며 이거 왜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긴 없네요. 여기 C단계쯤 가야 하나 나올 것 같다. C단계 잠깐 볼게요. 풀라는 건 아니고 너희들도 안 풀어도 돼요. 우리 수업 때 내신 대비하려고 C단계 안 풀잖아. 근데 이제 재수생 친구들은 푸셔야 좋겠고 학교 시험이 어려운 친구들은 푸는 게 좋은데 C단계도 없네. 없어요.
없어. 좀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눈엔 안 보이네요. 지금 페이지 안에서는 딱히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모의고사나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여기는 게 뭐 x제곱 들어간다거나 뭐 gx가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겁니다. 알았죠? 결국 그냥 집어넣고 끝나네 정도로만 고민을 그 정도 선에서만 멈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 1148번. 선생님이 이제 다음 수업까지 1시간 반 정도가 시간이 남아서 학교에 가서 실습을 좀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영상을 더 찍다가 갈지 고민이 되고 있네요. 뭘 하든 다 하긴 해야 되는 것들이라. 수업 다 끝나고 학교 가기로 했다. 오늘 일정을 영상이나 더 찍고 가야겠네요. 1, 2 지나고 위로 블록한 함수 2차 함수 라지 f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문제 보면은 6,3을 지난다. f1은 3이다. 이런 말도 줬고요. 이게 지금 보면 다항 함수 fx라고 했어. 스몰 fx는 다항 함수래요. 근데 라지 fx는 2차 함수라 그랬어. 스몰 fx를 적분해서 라지 fx를 얻는 거란 말이야. 웃기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장난하나? 그쵸? 스몰 fx 1차 함수죠. 뭐 굳이 이렇게 줬대? 뭐 아무튼 해봅시다. 자, 양변을 이거 좀 설명 그냥 괜히 길게 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귀찮지만은 그냥 알아두셨으면 싶어서 영상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틀렸다. x 빼기 1 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라지 fx란 말이야. 전개를 하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았을 때 양변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가 돼요. 이거 원래 그냥 쓰는 거라 그랬지. 얘가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와요. 얘는 2kx 마이너스 3k. 뭐 내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는데 뭐 의미가 없네요. 스몰 fx를 얻으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뭐 의미가 없긴 하네. 2x 빼기 3. 요 k만 알면은 되는 거잖아. 지금 미지수가 다 없으니까 1 넣으면 3 나온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문제에서요. 그치? 1 넣으면 3 나와야 돼.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k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스몰 fx가 되겠네요. f0은 그냥 9죠. 9. f0 그냥 9예요. 그치? 일단 이 설명 이해됐죠? 이 과정을 좀만 더 압축해 볼게요. 좀만 더 압축해 봅시다. 둘은 서로 미분하면 나오는 관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요 정 가운데 2분의 3에서 더함수가 부호가 바뀌었던 거야. 증가하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 함수가 그려졌던 거예요. 플러스니까 증가했고 마이너스니까 감소한 거야. 그래서 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그게 fx라고. 스몰 fx. 최고차의 개수 모르니까 뭐 이거 똑같이 k로 넣자면 2x 빼기 3 이렇게 잡히는 거였다고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나는. 요렇게 해서 과정 밟아 나가도 답은 나오고 이렇게 그냥 빨리 스몰 fx 식을 찾아도 답은 나온다고.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풀이긴 하지. 넘어갑시다. 하나 둘 셋 넷 4개 하면 끝나네요. 아닌가? 아니야. 1152 리미트가 같이 나오는 인테그랄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게 뭔 얘기인지를 먼저 풀어볼게요. fx가 뭔지를 떠나서. 적분하면 그냥 스몰 fx 나오죠. 그래서 귀찮지만 한번 써봅시다. 결국 스몰 fx에서 스몰 f0을 빼는 거예요. 이쁘게 써볼까? 이쁘게 쓰면 이식이야. 이식. 이거 뭐야 이거? f 프라임 0이죠. 이거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리미트가 있으면 오히려 계산 안 해요. 적분 계산 안 합니다. 이거를 적분 계산 했다고 선생님 적분 계산 풀었잖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치? 그러니까 f 프라임 0을 구하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답은 2가 나오겠네요. 문제 한번 참고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56. 리미트랑 적분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리미트만 풀고 넘어갈게요. 아까랑 똑같이 풀 거예요. 1부터 x부터 1이네 얘는. 워낙 귀찮게. TDT 풀었다고 쓰면은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1에 f1 빼기 fx 이렇게 되죠. 상당히 그지 같으니까 마이너스 리미트 앞으로 하나 빼주고 x 빼기 1분의 fx 빼기 f를 이렇게 쓰면 꼴이 이쁘지. 요거 f'1 되죠. 답은 마이너스 f'1이 되겠습니다. 미분에 쓰려면 되잖아. 뭐야, 계산해보세요. 0이 아니니까 귀찮네요. 자, 그리고 진짜 유형 세 번째에서 보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보는 문제입니다. 요거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문제예요. 이건 원래 1163번이 가장 좋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거 좀 설명 길어요. 설명 기니까 일단 하지 말고 세종에다 하자. 계산 문제 자체를 푸는 걸로 하면은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 케이스를 한번 눈으로 다시 영상 말미에서, 영상이 너무 길면 앞 내용을 좀 까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선보이는 과정으로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치환하는 거라 그랬지 이거는. 근데 n분의 k를 x로 치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 두 가지 하라 그랬어. x의 범위 n이면 1이고요. k에다가 n을 넣으면 1이고 0을 넣으면 1을 넣으면 0이에요. 그리고 양변을 미분해서 n분의 1을 dx로 보자 그랬지. k가 미분되는 변수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바뀌고 밑에 1 넣어서 만든 게 0으로 가고 n 넣어서 만든 1이 위로 가는 거야. 밑에 거 따라가고 위에 거 따라가요. 그리고 1 더하기 3x의 세제곱이 되고 n분의 2는 n분의 1만 dx로 쓸 거니까 2가 남잖아. 앞에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 문제풀이에는 별로 비춥니다. 지금 문제풀이에서 이걸 적분하려면 좀 귀찮아요. 이거 적분하는 거 잠깐 소개만 할게요. 이걸 적분할 때 선생님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전기에서 적분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함수는 적분해서 세제곱 남은 거니까 원래는 4제곱이었을 겁니다. 요걸 잡아놓고 미분을 거꾸로 감아 보면서 떠올리시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4가 내려왔어야지. 근데 앞에 4가 없잖아. 지금 요 2는 무시하고 얘만 적분할 거야. 얘만 적분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4가 없으니까 없으면 밑에 깔아줘. 오케이, 이건 똑같지. 근데 이 식을 미분할 때는 4가 내려오고 3승이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걸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 한번 해주는 걸 곱해요. 그럼 얘 미분하면 3이 튀어나가, 곱하기로. 근데 앞에 3이 없잖아. 또 원래 3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없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식도 완전 제곱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거듭 제곱식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식도 전개 안 하고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소개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n분의 3k를 x로 잡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접근에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x는 k에다 n을 넣으면 3이고 손발이 안 움직이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손이. n분의 3이 dx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1 플러스 x의 세제곱 dx죠. 근데 dx는 n분의 3인데 n분의 2잖아. n분의 3으로 맞추면은 원래 n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n분의 2잖아. 얘를 dx로 쓰고 개수가 3분의 2가 앞으로 빠지는 거지. 근데 요것 또한 얘를 적분해야 되잖아. 귀찮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로 안에 있는 전부를 x로 치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x의 범위는 1부터 4까지가 나올 거고요. dx는 n분의 3이 될 겁니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 세제곱 dx가 될 거고, 아까 dx가 n분의 3 똑같으니까 앞에 3분의 2 곱해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넘어갑시다. 자, 1164는 무엇이 없냐? 시그마가 없어요. 시그마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리미트. 이거 시그마 못 만든다 그러면 좀 슬프죠. 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 마세요. 대부분은 이제 전국 등수 기준으로 중위권 학생들은 문자만 들어가도 어려워하죠. 버겁습니다. 기호 많고 문자 많고 그런 거 잘 이겨내시면 돼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저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k는 1부터 n까지 뭐였냐? 3 더하기 n분의 k, 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거 풀 거야. 이거는 바로 풉시다. 가로 안에 있는 전부를 x로 바꿨을 때 문제가 빨리 풀린다 그랬죠. x는 3부터 4까지가 될 거고요. dx는 n분의 1이 될 거예요.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x 세제곱 dx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이쯤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됐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셔야 되고요. 1169번 적분의 마지막 문제네. 이것도 그 리미트 시그마인 것 같은데 확장이네요. 귀찮다. 이거 귀찮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봐도 되고 구분구조법을 활용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0부터 2까지를 n등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AK, BK가 있어요. n등분을 했어. 그리고 요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2야. 지금 나와있는 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원시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1부터 n-1이니? n이구나. AK, BK. 자, AK, BK랑 지금 문제 보면은 n등분을 해가지고 맨 처음 나오는 이 선을 A1이라 그랬단 말이야. A1, B1. 그럼 AK, BK는 K번째 선이야. 이해돼요? 이 그림 좀 작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 0, 그 A1, B1, A2, B2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쯤에 한 AK, BK가 있다고 쳐봐. 결국 AK, BK라는 건 이 Y좌표 선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지. 한 칸이 n분의 2예요. 그럼 여기는 n분의 4고 여기는 n분의 2K가 되겠습니다. X좌표가. 그러니까 Y좌표는 n분의 2K 세제곱. 이 식이 n분의 2K의 세제곱이다로 접근하셔서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꾸면 돼요. 일단은 바꾸면 되는데 그런 단순한 풀이 말고 다르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n분의 2가 됐다면 밑변입니다. n분의 2가 밑변이잖아. 얘는 높이가 되고요. 결국 사각형 넓이에요. 사각형 넓이. 구분구조에서 나오던 사각형 넓이인데 1부터 n까지면은 오른쪽 점 쓴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거가 2가 아니라 1이었으니까 다시 2분의 1 곱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정적분의 정의상 0부터 2까지 저 내부 넓이가 되는 거였는데 그거 넓이의 반이겠구나. 굳이 이렇게 원시적으로 해서 다시 이걸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과정 아니고도 식의 형태를 보자마자 적분을 유추할 수 있으면은 이 길고 긴 적분 풀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겠지. 문제를 빨리 푸니까. 자, 이렇게 정적분 강의가 마무리됐고요. 부지런히 영상 찍어서 님들 기말고사 대비 그리고 우리 재수 학생들, 이걸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수업도 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우리 수업 때 봅시다. 몇 분짜리냐. 바이바이.